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진도 나가는 거 말고 조금 특강을 좀 할 건데, 제목 좀 길죠? 대원군 명성황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명성황후는 한미한 가문 출신인가? 한미한 이 말이 뭐냐면 별 볼 일 있나 없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외척 발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두 번째, 조선 멸망 이유가 대원군 민씨 세력의 대립 때문에, 즉 집안 싸움으로 나라가 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진짜 한미한 가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 첫 번째, 민유중부터 볼게요. 민유중은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극에 잘 나오는 인현왕후 민씨 있죠? 인현왕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으로 따지면은 노론 집안이죠. 여기에 5세손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민기혁이죠. 민기혁은 바로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조부가 돼요. 할아버지예요. 한미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민기혁의 이 사람의 벼슬자리를 보면은 2조 참판자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전행정부 차관 집안이 한미한 가문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승지도 역임을 했죠? 도승지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유수.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 시장하고 동급이에요. 한미한 가문이 아닙니다. 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민치록이죠. 요 사람은 민비, 명성황후 민씨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수령을 역임을 했어요.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급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명문가예요, 명문가. 한미한 가문이 아니란 얘기죠. 이 민치록의 부인이 한산이씨. 여기에서 태어난 양반이 바로 민땡땡인데 요 양반이 바로 이 명성황후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미한 가문과는 거리가 멀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민치록이 일찍 죽어서 외롭게 자란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치자 돌림인데 누구냐면은 이 민승호를 양자로 들였죠. 그래서 원래는 사촌 오라버니였는데 이 집안으로 이제 양자로 들이게 된 겁니다. 이어서 얻은 의문점 하나. 인터넷 강의라든지 유튜브에 이제 한국사, 역사 과목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민비의 이름을 민자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자영이 맞을까요? 조사해보니까 소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민자영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종어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 정확한 근거는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료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민자영과 민정호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이 맞을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 민정호가 맞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족보 첫 번째 봤습니다. 지우고 족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 두 번째 어떤 족보가 또 있느냐? 족보 2. 남현군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대원군의 아버지죠. 이 남현군의 부인이 또 민씨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면은 민경혁의 딸이죠. 민경혁의 딸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난 곳이 여러분들 잘 아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의 마누라도 민대부인이에요. 이 집안은 전부 다 민씨랑 결혼했네. 여기서 태어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고종이죠. 어렸을 때 이름이 이명복이죠. 이제복이라고 부르게 됐죠. 근데 이 고종의 마누라가 누구냐면은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민씨끼리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었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족보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민승호는 누구의 동생이냐면은 민대부인의 동생입니다. 그럼 민승호는 대원군과 무슨 관계고? 대원군의 처남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민승호가 민비의 사촌 오라버니인데 양자로 입적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명성황후 민씨는 대원군한테 뭐가 될까요? 처제가 됩니다. 족보가 꼬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혼인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의 인종 임금
아버지가 예종임금이잖아요. 이 예종임금은 누구냐면은 이자겸의 둘째 딸하고 결혼했고, 여기서 태어난 게 인종임금이에요. 인종임금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과 결혼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랑 결혼했다? 인종임금은 이모랑 결혼했죠. 지금 기준으로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래? 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회계망측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 역사학에서 가장 아주 올바르지 않은 그겁니다. 자, 요렇게 됐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나와보겠습니다. 대원군이 한미한 가문의 명성황후 민씨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한미한 가문 아니다. 진실 나왔죠. 그다음 이렇게 중첩되게 민씨만 이렇게 부인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외척의 발호를 방지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더 나아가서 외척 세력을 이용을 하거나 외척 세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했다는 것. 요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반은 맞고 반은 약간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멸망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자, 두 번째, 조선 멸망의 원인이 민씨 세력과 대원군 세력의 대립 때문에 망했다. 즉 무슨 싸움이다? 집안 싸움이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권력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서 내전이 발생했다. 그리고 일본의 침투를 용이하겠다. 그래서 망했다. 조선은 망해도 싸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했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요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그 다음에 심리사학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던 그 근거가 뭐냐? 요 민씨 세력하고 대원군 세력의 대립이다. 여기에 관련된 그 근거 사료가 있어요. 기쿠치 겐조. 기쿠치 겐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사책을 썼냐면은 조선 최근 외교사, 대원군전, 부, 왕비의 일생. 제목부터 보세요. 조선의 외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대원군과 왕비, 민씨죠. 여기 제목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조선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민씨라는 사람이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애시당초 이 민씨는 뭐냐면 왕비감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왕비감이 아니라는 사람이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남편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시아버지를 완전히 개무시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을미사변 들어봤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을미사변이 뭐냐면 일본 낭인들이 또는 일본 자객들이 뭐 저기서 제가 말했는데 뭐 낭인 얘기가 나오고 자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이 좀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세력들 보면은 외교관, 심지어 의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낭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을미사변을 주동을 누가 했냐면은 대원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렇게 시아버지를 개무시하니까 여기에 빡친 흥선대원군이 일본인을 매수를 해가지고 누굽니까? 민비를 죽여버렸다.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쿠치 겐조 요 사람이 실제로 을미사변에 가담을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실록? 고종실록, 순종실록. 여기 편찬에 참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대원군에 몰아붙이고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누구다? 명성황후 민씨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식민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했죠.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식민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은 2번은 오늘 마지막 수업의 여담이에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민씨 시해 사건, 이 시해 사건에 조선인도 가담합니다. 응? 그 당시 훈련대 제2대대장,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우범선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대원군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대원군을 강제로 끌어서 경복궁에 앉힌 겁니다. 나중에 사건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기 위해서? 대원군한테 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사극을 보면은 을미 사변의 주동자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은 바로 미우라 고로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이 아닙니다. 지시를 받고 행동만 하는 사람이죠. 바로 누구였냐면은 이노우의 가오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민비 시해 사건을 주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범선이 왜 여기에 가담했을까? 첫 번째 이유. 와, 이 나쁜 놈이죠. 왜 가담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대 해산에 불만을 품고 우범선이가 일본군을 끌어서 건충궁이 어디인지 알려줬다는 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일본이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우범선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누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범선이가 결국 이 사건을 책임을 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범선이가 어디로 망명 갔냐면은 당연히 일본으로 망명을 갔죠. 처자식 다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게 됐냐면은 39살짜리가 24살짜리 여자랑 결혼하죠. 사카이 나카. 여기서 2남 4녀를 낳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이 파견했다기보다는 몰래 보냈죠. 자기 고영근한테 목에 따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우씨 집안은 조선 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적 집안이죠.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 당근, 팥 이런 것에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식생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농림부 장관을 우리나라가 건의하기도 했어요. 역적 집안인데 이 사람은 거부했죠.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죽기 3일 전에. 그 마지막 유언이 바로 뭐였노? 조국은 결국 나를 알아주었다. 아버지는 역적 집안인데 이 아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식생활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누굴까요? 힌트. 씨 없는 수박을 우리나라에 쏘겠다.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담 두 번째. 자, 여담 1, 여담 2. 여담이 애조 보고서예요. 애조 보고서에 뭐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죽이고 난 이후에 사체 능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체 능욕. 바로 국부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해야 됩니다. 적어주세요, 선 PD님. 국부검사. 어떤 책에는 또 여기다가 뭐냐면,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이걸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시간 얘기까지가 나와요. 시체에 강간했다는 얘기잖아요. 국부검사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일본 자객들과 난인들, 여기에 일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은 명성황후 민씨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러면은 명성황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죽였던 궁녀들 국부검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임신한 흔적이 있는 여자가 바로 뭐다? 임금의 마누라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사체 능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능욕. 이 사체 능욕을 시간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나 뭐다?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능욕이 시간, 강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능욕할 수가 있잖아요. 능욕. 공부도 못하는 게 능욕이잖아요. 김준배, 김티처, 와, 너 오줌 새끼네? 능욕이죠. 이런 능욕도 있지만 이런 능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능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애조라는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시해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 보고서에 의하면은
민비가 살아있을 때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땅을 파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불에 타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역사학자들의 몫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 눈구멍이 아프면야 사과하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